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본의 유지, 자본의 팽창, 자본의 수축에 대해서 다루었죠. 자본의 팽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야기를 통해서. 한편 고구려동에서는 동네 회의가 한창이었다. 동네 회의, 고구려동. 예전에 지도에서 동네를 표시했죠. 한국동, 고구려동, 신라동, 백제동, 조선동, 베니수알라. 고구려동은 여기 있죠. 주제는 한국동 따라잡기였다. 한국동이 번성하니까 철로 된 농기구로 농사짓고 신농법을 들여왔지만,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한국동보다 못 싸워. 우리 동네에서는 잘 사는 농부라고 해봐야 900kg의 쌀 정도밖에 수확을 못하지만 한국동에서는 1000kg 이상 수확하는 농부가 한두 명이 아니요. 그렇죠. 1200kg 이상 생산하는 농부들도 있죠. 그건 왜 그런가요? 농법이나 농기구 때문이 아니라 토지 개간이 있었죠. 우리 동네에는 가난뱅이 농부도 많지만 그곳은 가난한 농부도 400kg 이상의 쌀을 수확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요. 그래서 한국동에 유학을 다녀와 한국동에 대해 잘 아는 농부가 말했다. 그곳의 농부라고 해서 특별한 농법을 써서 수확량이 많은 것은 아니요. 특별한 농기구와 우리보다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곳의 농부들은 그렇죠. 내가 알아본 바에는 목축업자에게 들을 제공하고 기부를 받아 토지 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랬죠. 여기 나와있죠. 이야기 보면 되죠. 페이지 18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 말을 들은 촌장은 우리도 사용하지 않는 들과 산이 많으니 목축업자에게 들과 산을 제공하고 토지 개간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물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들과 산을 목축업자에게 제공하고 토지 개간을 해달라 해서 승낙하면 자기들이 잘 살게 되잖아요. 또 어떤 점이 있나요? 거기서 생산하니까 저렴하게 고기들을 구매할 수 있겠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촌장은 한국동에 가서 목축업자를 만나 회의에서 정해진 뜻을 정했다. 그랬죠. 목축업자는 안 그래도 고민거리가 있었다. 소, 개, 닭, 말을 방목하기에는 이제 100헥타르의 토지도 좁았다. 그 여러 짐승들을 키우고 또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죠. 방목하니까. 하지만 날로 수요량이 늘어나니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산만 하면 팔리고 이익이 커지는데 토지가 없어서 생산하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렇죠.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평균 이익이 엄청나게 크죠. 지금 목축업자의 경우는. 예전에 살펴봤죠. 그래요. 토지만 얻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사람을 또 고용해야 되겠죠. 그때 마침 고구려동 촌장이 찾아와 조선동처럼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기부만 해주면 토지를 얼마든지 제공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죠. 이제 이쪽 고구려동에서는 농부들이 잘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수확량 늘리려 하니까 자기들이 버려놓은 것을 목축업자에게 맡길 수 있겠죠.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말했다. 200헥타르의 토지를 제공해 주시면 조선동과 같이 토지 개간을 해드리지요.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지 몰라서 최대한 넓은 토지를 요구했고 촌장은 그러자고 하였다. 그래서 고구려동에도 목장이 설립되게 되었다. 그래요. 신라동에서도 동네 회의가 열렸다. 신라동은 여기 있죠. 주제는 부당 판매 행위였다. 한국동에서는 소고기, 농기구, 주방도구 등 모든 물품이 우리 동네보다 저렴하오. 하지만 상인은 비용 때문에 싸게 팔 수 없다고 하오.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한국동에 유학 다녀온 농부가 말했다. 생산하는 곳에서 가격이 저렴한 것은 당연한 일이요. 우리도 생산하면 되지 않겠어. 그걸 생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축업자가 들을 제공받고 기부하여 토지를 깨가는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농토도 늘어나니 일석이조요. 그래요. 생산 이쪽은 약간 다르죠. 앞에서는 수확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탁한 거고, 이쪽에서는 그래요. 우선 현지 생산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농기구나 주방도구, 옷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죠. 특히 농기구나 주방도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옷은 신라동 안악내들도 만들 수 있었다. 앞에서 조선동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죠. 그럼 자기네들도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기술 차이가 크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미 조선동에서 벼로 생산의 성공 사례는 다른 동네에도 널리 알려졌다. 신라동에서도 벼로스의 인기는 컸다. 그렇죠. 상인에 의해서 전 동네에 뿌려지니까 옷 문제의 해결 방식은 결정되었다. 그렇죠. 자기네들도 한번 시도해보자. 동네에서 기금을 만들어 옷 공장을 세우고 문양을 개발하여 옷을 생산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철로 된 도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철로 된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입수하기 위해 동네 청년을 유학 보냈지만 여전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동 촌장은 목축업자를 찾아가 고구려동 촌장과 같은 제안을 했고, 목축업자는 고구려동과 같은 조건으로 신라동에도 목장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래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짜로 들과 산을 제공한다는데. 그래요. 백제동에서도 동매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마찬가지로 부당 판매 행위였다. 그렇죠. 부당 판매는 다 문제가 되겠죠. 비싸게 사니까 저렴하게 판다는 걸 알면 한국동에서. 신라동과 달리 백제동에서는 직접 목장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하지만 아무도 희생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짐승을 잡아 길들이며 목축하려 나선 이가 없었다. 가난한 애들 농사일을 하기 바빠서. 좀 부유한 이들이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일은 목축업자처럼 부유한 농부가 나서야 하는데, 부유한 농부는 한국동의 소고기나 닭고기를 쌀과 교환해서 먹으면 되지, 굳이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백제동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죠. 그냥 구매해서 하면 되는데 고생하면서 사냥도 해야 되고 키워봐야 되고 고생하려는 이가 잘 없겠죠. 촌장이 말했다. 아무래도 짐승을 잡아가 길들이는 일은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 어려울 테니 청년을 목장에 침투시켜 목축업자의 기술을 배웁시다. 그렇죠. 일단은 뭐 기술을 배워서 해야 되죠. 시행착오 겪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한국동에 유학을 다녀온 농부가 말했다. 목장에 침투하여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가 예전에도 있었어. 그 젊은이는 목장에서 나온 뒤 시름시름 앓다가 요절했어. 그곳에는 인간이 보아서는 안 될 무시무시한 것이 있음이 틀림없어.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한국동 주민들은 목축업자를 악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5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죠. 그자의 부를 보시오. 사람이 어찌 그런 부를 쌓을 수 있단 말이오. 회의는 한동안 술렁이다가 결국 신라동처럼 토지 개간의 조건으로 목축업자에게 산과 들을 제공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또 접촉을 해야 되겠죠. 백제동 촌장은 목축업자를 찾아가 신라동 촌장과 같은 제안을 했고, 목축업자는 신라동과 같은 조건으로 백제동에도 목장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러다가 온 세상에 우리 목장을 어디 덮이겠군. 뭐 여기저기서 막 목장 설립해달라 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 목장이 되겠어. 목축업자는 목장 이름을 해가 지지 않는 목장으로 짓고 목장 깃발을 만들어 목장 입구에 걸었다. 깃발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예전에 면허증 만들 때도 이거 사용했으니까 또 사용하겠죠. 조선동에서도 동네 회의가 열렸다. 조선동 여기 있죠. 밑에 백제동, 신라동 있고. 주제는 마찬가지로 부당 판매 행위였다. 조선동에서도 직접 목장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백제동에서처럼 목축업자의 별명인 악몽에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되자
회의실 내부는 술렁이었다. 하지만 벼로스 생산에 성공한 조선동 주민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번 성공해봤으니까. 여러 젊은이들이 죽더라도 침투하겠다며 나섰다. 자신감이 넘친 거죠. 원래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하지만 촌장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함부로 버릴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촌장은 말했다. 수를 쓴 거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기금을 만들어 목장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 근로자를 스카우트합시다. 동네 주민들은 모두 그렇지. 동네 주민들은 모두 합의했고 촌장은 수소문 끝에 목장에서 일하는 베테랑 근로자를 접촉할 수 있었다. 하려면 하겠죠.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목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목장을 운영해 주시오. 승낙하면 1000kg의 쌀을 바로 주고 매년 급여로 1000kg의 쌀을 지급하겠소. 베테랑 근로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승낙했다. 400kg의 쌀을 평균 받는다 했죠. 베테랑이가 좀 많이 준다 해도 막 500kg 쌀을 주는데 1000kg 준다니까 안 할 리는 없죠. 또 바로 스카우트비로 1000kg 쌀을 주고, 그리고 목축업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1년에 600kg의 쌀을 지급하지라고 제안했지만 베테랑 근로자는 거절했다. 그렇죠. 이미 1000kg 매년 1000kg 준다는데. 이유를 물으니 땅을 사서 땅을 얻어서 농사 지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리 큰 동네가 아니었기에 베테랑 근로자가 사라진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사는 건 아니니까 알 수는 있죠. 이상함을 느꼈지만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다. 수상하다 생각한 거죠. 한편 상인은 목축업자의 투자에 죽을 맛이었다. 그렇죠.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팔아버리면. 대규모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 병아리에 이동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목장 만들려면 이동시켜야 되겠죠. 목축업자의 투자를 모를 수 없었다. 목축업자와 다른 동네 주민들이 직접 거래하면 목축업자와 거래하여 얻는 이익은 모두 사라진다. 뭔가 수를 써야 되겠죠. 어떤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생산하더라도 자기네 상점에서 팔면 되겠죠. 그래요. 교환하여 얻은 30,000kg의 쌀 중 18,927kg의 쌀은 목축업자로부터 얻은 물품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래요. 계산해보면 그렇죠. 비중이 63.9%가 된다.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7,480kg의 쌀 중 목축업자로 생긴 쌀은 5,840kg이니 비중은 78.07%가 된다. 그렇죠.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 목축업자의 상품을 거래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망했어. 동네 내기를 개척한 뒤 시장 개척을 하려다 망 것이 후회되었다. 또 너무 멀리까지 가면 또 운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랬던 거죠. 또 음식은 다 잘 상하기도 하니까 식량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개발되면 그 위도 진출할 수 있죠. 목장이 여기 생기면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아직은 목축업자와 거래하고 있으니 빨리 시장 개척을 서둘러야 했다. 목축업자에게 소고기, 닭고기, 쌀과 교환하기 위해 갔을 때 목축업자가 사라진 베테랑 근로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다. 상인은 거절하려다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죠. 번뜩이는 생각이 있어 열심히 찾았고 찾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조선동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어 목장을 만들고 있었는데 베테랑 근로자가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인은 목축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목축업자가 물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 내가 조선동 촌장을 만나보겠어. 다른 곳과 같이 투자하면 되지 않겠어. 상인이 대답한 거죠. 목축업자가 물었다.
그래요. 조선동 촌장을 만난 상인은 다른 동네들처럼 목축업자가 투자할 테니 상가들만 제공하라고 했다. 상가들을 제공하면 토지 기간도 약속했다. 조선동 촌장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목장을 설립하여 고기들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농토를 공짜로 얻으니 동네 주민들이 반대할 리는 없다. 그렇죠. 농토를 얻는 게 더 낫죠. 목장을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산하는데. 근데 생산해 주겠다니까. 하지만 제법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소라고 동네 주민들에게 항의를 들을 것이 뻔했다. 그쵸,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이상한 짓을 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정을 상인에게 얘기했더니 그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소. 상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만일 거절하면 조선동에 파는 모든 상품 판매를 중단할 거예요. 상인을 통해서 파니까. 촌장은 동네 회의를 개최했고 일부 동네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은 농토를 공짜로 얻는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 상인의 태도에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안 팔아버린다니까 말 안 들으면. 상인은 목축업자를 만나 자신이 한 일을 얘기했다. 공로를 얘기한 거죠. 비용은 내가 부담하면 되는데 라고 말해서 부탁이 있어. 부탁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조선동 목장을 만들 때 나도 50% 투자할 테니 이익의 50%를 배당해 주시오. 그렇죠. 재미를 봤죠. 상인은 벼로서 생산하는 일을 통해서 또 시도하는 거죠. 시도하는 이유가 있겠죠.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면 이제 그런 위험도 많이 줄고 거래처를 빼앗길 이익도 남겠죠. 상거래를 통한 이익도 남고 생산을 통한 이익도 남고. 목축업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하마터면 조선동 시장을 잃을 뻔했는데 상인의 역할이 컸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다. 새 동네에 석조 건물을 짓고 울타리를 짓는데 각각 울타리 짓고 토지 기간까지 해주기로 했죠. 하는데 각각 1000kg 이상의 쌀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비축돼 빠듯하겠죠. 없었기 때문에 대여받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목축업자는 인접한 동네에 모든 목장을 설립하게 되었고 깃발을 꽂게 되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이렇게 어떤가요? 큰 이익이 나면 엄청난 이익이 나면 대여를 받아서라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크게 확장되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만큼. 근데 앞에서 했지만 객관적인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죠. 객관적인 현실이 중요한데 지금 어떤가요? 평균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보다 크게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투자만 하면 되겠구나, 노다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향후에 정말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향후 문제는 또 향후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반대로 향후 좋아질지라도 지금 현재 보면 이거 이익 내기 어렵네 이러면 투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이번 시즌에서 마치겠습니다.